자산을 샀습니다. 샀으면 열심히 쓰겠죠. 이제 취득한 이후에 지출이 발생을 해요. 취득을 한 이후에 지출이 발생을 하는데 종류가 두 가지야. 예를 들면 차를 샀어요. 차 사면 취득하고 나서 이제 지출이 뭐가 생기겠어? 대표적인 게 뭐야? 기름 넣어야지. 뭐 타이어도 고쳐야 되지. 뭐 여러 가지. 뭐 엔진 고치기도 하고, 그다음 뭐 재수가 없으면 딱지 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돈이 들 텐데, 요거를 이제 뭘로 처리할 거냐? 하나는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수익적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을 누가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돈이 나갔니? 돈이 나갔는데 이게 자본적 지출의 요건에 해당하면 자산으로 처리하시고 자산 처리하라는 거야. 그냥 차량 운반구라고 하라는 거야. 수익적 지출의 요건에 맞으면 비용 처리하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자산 처리, 자산적 지출, 비용적 지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느닷없이 수익적 지출이라고 했을까? 이게 자본적 지출 이렇게 자산 처리, 비용 처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을 취득 또는 완성해서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 이후에 추가적인 비용, 즉 수선 유지 비용이 들거나 개량 비용, 뭐 증설하는 비용, 재배치, 이전 비용 등이 발생하는데 이때 지출된 비용이, 즉 돈 나간 것이 그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면,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시켜서 그것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 자본적 지출로 하시고, 즉 자산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비용 처리하십시오. 첫 번째, 자본적 지출 볼게요. 자산 처리예요. 이름이 좀 찝찝하지만 자산 처리. 자산적 지출했으면 좋겠구만. 자, 자본적 지출이란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출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생산 공정의 채택이나 기계 부품의 성능 개선을 통해서 사례, 이것들의 사례, 생산력이 증대한대요. 즉 기계가 하루에 100개씩 만드는 것을 돈을 좀 많이 투자했더니 200개씩 나온 거야. 에? 생산력 증대. 그 다음에 내용연수 연장. 내용연수는 뭐 10년 쓸게 돈을 좀 들였더니 20년 쓰게 된다거나, 또는 상당한 원가가 절감되거나, 물건 하나 만드는데 100원 들었던 기계를 돈을 썼더니 50원 들거나, 또는 가격은 똑같은데 품질이 향상되거나, 이렇게요. 객관식으로 대비해서 받으시고, 이렇게 나오면 자산 처리하시라는 거야. 자본적 지출로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에다 돈을 좀 1억을 들였더니 현금 1억 나갔습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더래. 생산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원가 절감, 품질 향상. 그러면 기계장치라고 하라는 겁니다.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겠어요? 이게 이제 경제적 효익이 증가를 했잖아요. 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를 하고, 즉 용역 잠재력이 늘어나는 거야. 그 늘어나는 것이 한 해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에? 5년, 10년 동안 계속 할 거니까 비용 처리하지 말고 자산으로 이렇게 처리해놓고, 감가상각이라는 얘기 들었었죠? 그 용역 잠재력이 소모된 만큼을 측정해서 그때 조금씩 감가상각비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건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해야지 곧바로 비용 처리하지 말라. 예?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그 지출액만큼 자산을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 경제적 효익이 여러 회 기간 동안 갈 거니까. 그래서 그 지출의 효익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합니다. 이것도 처음에 비용을 안 하죠. 왜냐하면 5년, 10년 이렇게 쓸 자산이니까. 근데 이런 일이 생기면 경제적 이게 용역 잠재력이 이만했던 것이 좀 더 커지는 거잖아. 이 커진 만큼도 바로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얘처럼 똑같이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비용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 볼게요. 수익적 지출은 말은 수익적인데 비용 처리하십시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뭐더러 그 말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네. 나도 모르겠는데. 자산 처리, 뭐 자산적 지출 했으면 좋겠는데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비용 처리. 자, 수익적 지출이란 해당 자산으로부터 당초 예상됐던 성능 수준을 회복합니다. 또는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즉 원상을 회복하는 거야. 뭐 깨진 유리창을 갈아 끼운다거나 그 다음에 능률을 그대로 유지시킵니다. 100개 만들던 기계가 조금 오래돼가지고 90개 떨어지니까 돈 좀 썼더니 다시 100개가 되는 정도. 예. 원상 회복, 능률 유지 정도가 지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 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나 수리를 위한 지출은 당초 예상됐던 성능 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유지시켜주는 거니까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세요. 즉 비용 처리하십시오. 자, 기계에다가 돈을 들였어요. 1억. 그런데 원상 회복 또는 능률 유지 정도야.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진짜로 수선비가 되는 거예요. 비용. 비용 처리하십시오. 다 있네. 단. 참고로. 단. 자격시험에서는 차량 운반구라고 있죠. 차예요. 차. 차량 운반구가 차량 운반구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생기면 현금 나가고 1억. 자본적 지출이니까 차량 운반구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차량 운반구의 수익적 지출인 즉 비용 처리하는 것이 나오면 얘는 수선비를 쓰는 게 아니라 차 고치면 수선비라고 해도 되잖아. 차 엔진오일 갈았어. 타이어 갈아 끼웠어. 엔진 고장나서 고쳤어요. 수선비도 되는데 얘는 수선비를 쓰는 게 아니라 차량 유지비를 씁니다. 차량 유지비가 뭐예요? 차를 굴리는 데 들어간 돈이야. 차 굴리려면 뭐 기름 넣어야 되죠. 타이어 펑크 나면 갈아 끼워야 되지. 엔진오일 갈아 넣어야 되지. 고장나면 고쳐야 되지. 이게 다 차량 유지비야. 근데 수선도 되잖아. 예? 근데 이게 가장 더 가까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자격시험에서는 차량 운반구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가 아니라 차량 유지비를 쓰도록 하시고 건물이나 기계장치나 이런 것들이 뭐 비품 고장나면 그거 고쳤잖아요. 그럼 수선비 이렇게 처리하시고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자, 예제 보겠습니다. 본사 건물의 일부를 개축했는데 300만 원의 현금이 나갔습니다. 현금 300. 200만 원은 자본적이래. 뭐 하라고 그런 거야? 건물이잖아요. 그럼 200은 건물로 처리하라는 얘기가 되겠고 100만 원은 수익적이래. 그럼 뭐야? 수선비 처리하라는 얘기가 되겠네. 이렇게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